한국토지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게 뭐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도 앞서 보신 것처럼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제 이런 방침인데, 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들 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허윤 변호사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중들의 영린을 건드렸다, 분노를 공분을 사는 일이다.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노와 함께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사실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토지공사 관련된 직원 12명이 뭐 100억 원대 토지를 뭐 미리 사전 정보를 통해서 산 뒤에 뭐 수십억 원의 차익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사실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등기부 등본 혹은 토지 대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떼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인이 주소만 알면 떼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직원들이 자기 실명을 걸고 혹은 자기의 뭐 가까운 배우자나 친척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투기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사실 이제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비리가 저질러졌던 것 같고 이 한 번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유사한 이제 뭐 이 거래 지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도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까도 나오는 계속 양파 같을 수가 있어서 이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갈지 저는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진상이 좀 규명되면서 그 과정에서 더 화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투기 행위에 대해서 몰수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의도가 있었는지 정보를 이용했는지와 별개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안 된다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자본시장법에서는 그 위반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벌을 하지만 여기에 지금 이번 그 부패방지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그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종 세트라고 그러는데요. 징역형, 벌금 그리고 몰수 추징 조항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손실을 회피했을 때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병과합니다. 이게 뭐 징역형 또는 벌금 이게 아니라 징역형과 벌금을 동시에 이제 맞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익액을 몰수하고 만약에 그 몰수할 수 있는 이익액이 현존하지 않는다면 그 가액을 이제 또 추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종 세트가 구비가 돼 있는데 뭐 더구나 이제 이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내부자냐 아니냐,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좀 다투고 있는데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미공개 정보를 다루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뭐 재무, 회계, 기획, 심지어는 이 연구 개발과 관련된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다 함께 이제 자본시장법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벌이 세고 처벌 강도도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환수하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이 그 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을 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게 있지만 몰수 추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도가 좀 세지가 않고요. 이제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몰수 추징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맞을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재산세계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비밀이라는 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규정이나 어떤 법 조항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분을 앞으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는가? 거기에 물음표가 많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가 어디까지인지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과연 뭐 이거는 내부 정보가 명확하겠죠. 뭐 내일 모레 어떤 사항이 발표가 되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구역을 지정을 한다. 이거는 이제 내부 정보가 맞을 텐데 그 전에 협의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10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10개 중에 3개를 고른다. 이랬을 때
그 10개 자체를 또 내부 정보, 이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업무 관련성 문제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신도시 지정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는 업무 그 정보들이 있어요. 네네. 이게 뭐 굳이 이제 그 토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도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하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예. 또 이런 것들이 내부 정보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좀 명확하게 해야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특히 이제 업무 관련성으로 인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까지 나올 텐데 예. 이게 본인이 자백하지 않으면은 이게 네네네.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좀 중요한 게 수사기관이 아마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겁니다. 특히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를 했을 때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이제 전화를 하거나 뭐 카톡 아니면은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정보를 공유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의 집합체라고 하는 뭐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급할 것 같고요.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는 당연히 뭐 포렌식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입수를 하고 관련자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예.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이 증거 자체가 없어지고요. 예. 결국에는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이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신속하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 이분들 개발 정보를 취득해서 이런 악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그 보직에 있었는지도 확인이 됐습니까? 일단 이 부분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예. 지금 LH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대통령이 정부와 합동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국토부 국무원 그리고 LH 근무자 그리고 가족을 전수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너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이것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광범위한다는 말은 빠져나갈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농업 경영체 등록제라는 것을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농지법 제6조에 나오는데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공무원이 농지를 경영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예. 합리적이겠죠. 네네.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률은 적용이 바로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취득했거나 또는 가족이 취득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 저는 1차적으로 의심하고 이 사람들부터 빠르게 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라는 그 얘기도 있고, 예.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이 있을 가능성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그 이전에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까지는. 네, 맞습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네네네. 해본다면 땅을 먼저 구매해놓고 여기로 유도한 사람들도 있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2018년 정도부터 네. 전후로부터 이제 국토부 자료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면 자료를 만들기 전부터는 네네네네. 작성하기 위한 조사가 나왔었겠죠. 그렇겠죠. 그 자료의 조사를 참여했었던 사람들도 저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번 사태가 터졌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은 우리가 보통 공무원이 박봉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 보면 네. 서문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일반 대기업보다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지위가 훨씬 더 금전적으로 크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속 연수가 있고요. 예. 호봉제로 인해서 임금 상승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근속 연수가 보장되어 있다면 그 근속 연수로 인한 대출이 또 보장이 됩니다. 그걸 다 따져봤을 때 훨씬 더 초봉이 높은 대기업 사원보다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기대 소득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H공사라는 공무원의 영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법을 적용하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저는 대규모 파면이나 예. 해임을 해야 된다라고까지도 생각합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지점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씁쓸한 점이
여태껏 이런 신도시 정보 유출 논란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관련 직원들이 처벌을 받긴 했는데 그게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점에서 좀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 왜 관련된 규정은 이렇게 미비한 겁니까? 저도 그 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잘못을 했으면 일벌백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주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 토지공사를 보면 3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신도시 정보 유출 논란이 있었거든요. 관련 직원들은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엄청나게 큰 질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그냥 유야무야 묻혔거든요. 2018년에는 고양 창릉 신도시 지정 직전에 개발 도면이 유출이 됐어요. 외부로 유출이 돼서 예. 그 도면을 본 사람들이 다 일대 땅을 사고 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된 직원이 3명이었는데 2명은 경고, 1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어요. 더구나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1명은 승진까지 했습니다. 예. 이게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신도시 관련된 검토 개발 도면이 유출이 돼서 사실상 이 신도시 사업 자체가 망가졌는데 관련자 중에 1명은 이제 승진까지 했단 말이죠. 네. 누가 봐도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LH공사 자체가 자체적으로 좀 더 센 징계 그리고 외부 법률에 따라서 엄격한 징계를 내려야만 네. 이런 행위들이 좀 근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서 계속 한숨이 나가지고요. 제가 이게 사실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갈래의 분노를 살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직원이 이것도 LH라서요. LH 직원이요.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거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고 요거와 더불어서 이것도 있습니다.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이제 이 글은 직장인들이 들어가는 익명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어플에서 이제 불거지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 두 가지 사안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평론가님? 일단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는 모르는데 그런 관련된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하지 말라는 뜻이냐면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토 개발을 할 때 예. 만약에 그 가격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나오는 것이 뭐 장미꽃을 심으면 보상 금액이 더 커진다라든지 디테일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국토 개발을 하는 것은 전 국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효용을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 국토 개발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적으로 취득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사람이 바로 일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일타 강사요? 네, 그러니까 이제 LH 지역 의정부 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 40대인데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를 한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해서 지금 1월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유료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예. 다른 무료 강의에 비해서 월등히 높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이 수강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텐데 네. 결국 누가 수강을 할 때 LH공사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 부동산을 투기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솔깃하죠, 당연히. 들어가서 먼저 선점을 해서 개발될 것을 알고 이상한 나무수를 심어놓고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강연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걸 LH공사 직원이 얘기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무슨 사기업인 모르겠지만 예.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까지 남기면서 강연을 했다라는 예. 것 자체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의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반복적으로 발견될수록 사실 이번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2019년부터 LH 사장을 지낸 바가 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애매합니다. 예. 사실 변창흠 장관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예. 이렇게 지금 이번에 터져 나온 문제에 대해서 알았거나 아니면 방임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네네. 그렇지 않다면 사실 딱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지금 이제 시민단체 중에 하나가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했는데 사실 예. 직무유기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직무를 안 해야 돼요. 뭐 태만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 하느라 바빠서 못했을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 장관의 혐의 자체를 연결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다만 이제 도덕적 책임은 좀 별개죠. 왜냐하면 감시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이 안에 분명히 뭐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외부 위원들이 들어와서 이런 징계도 내리고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징계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엄한 분위기에서 지속이 돼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직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외부로 사실이 밝혀지면 기관이 더 센 경고 내지는 더 큰 비난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외부 위원보다 내부 위원들이 좀 더 세게 징계를 하자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이 LH공사 사건을 보면 이 징계 자체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만큼 이 감시 시스템 자체가 좀 허술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감시 시스템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 징계위 자료나 인사위 자료들을 다 이제 해놓고 예.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 있었는지 거기까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샅샅이 조사해서 엄단해야 됩니다. 두 가지 주제를 함께 했는데요.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저희와 뒤이어지는 시간 함께 해주실 거고요. 허윤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